오늘은 여행업을 하신 분의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전단지 일반 여행 10만 원인데 할인해서 만 원에 당일 코스. 강원도 여행 이런 전단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수백 명을 끌어모으고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며 여행하는지라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한 여행객은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틱톡 등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유소에 들렀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는 찰나한 물건 판매원이 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이 홍삼 제품은 면역력에 좋으며 두뇌에도 좋아 사두시면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홍삼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 뒤 강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홍삼 제품이 30만 원인데 20만 원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은 18만 원을 주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는 휴게소를 떠나고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승객들이 내리자마자 현수막과 간이 천막으로 설치한 가판대에서 강원도 특산품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건강식품들이나 특산품 자연산 약초, 꿀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하나둘씩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것입니다. 그 뒤 관광객들은 시장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거기서도 장신구나 기념품을 파시는 아저씨가 와서 하나둘씩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행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분위기 좋은 장소에 다다릅니다. 그 장소에서는 즉석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선보였고 승객들은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사진 한 장당 1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참거리로 지역 특산물을 받아들고 2만 원을 추가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마추어 가수의 1시간 공연을 지켜봅니다. 공연이 끝자자 가수에게 팁을 주는 명목으로 여행사 직원은 3만 원씩 뜯어갑니다. 한 고객은 돌아오는 길에 투덜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몇십만 원짜리 여행이었다고 말이지요. 여행사만 배부르고 관광객들은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물품 강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여행사는 동남아 여행도 선보였는데 원래는 60만 원인데 29만 원에 할인하는 패키지를 선보이며 여행객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약 200명 정도가 29만 원을 지불하고 약속된 날짜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면서 99만 원짜리 다른 패키지 여행을 권유합니다. 옵션이 추가되고 식사까지 제공되었다고 흔쾌히 승낙한 여행객들은 위에서 언급한 강원도 여행의 참맛을 경험하고 맙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날짜가 다가오자 여행사 직원은 항공기가 매진되었다면서 다른 항공사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추가금 25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 돈을 안 지불하면 돌아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서 모두 지불하고 맙니다. 요즘은 코로나 여파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여행객들 중 코로나 걸린 분이 있으면 그걸 빌미로 며칠 호텔에서 정체된 비용과 다른 항공사를 물색하는 비용 등을 합쳐서 100만 원의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여행객은 코로나에 걸려서 비행기를 못 타고 현지에서 홀로 남아 기다리고 있다가 호텔 비용하고 특등 비행기가 합쳐서 추가금 200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막상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여행에 지쳐서 다음부터는 여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여행사인지 유령 여행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유령 여행사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행 패키지로 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핑계를 대고 돈도 안 돌려주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한 피해 입으신 분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소연하였는데 돈을 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조사해보면 코로나 여파로 불경기가 지속되자 여행사가 망하게 되고 돌려받기 하다가 여행객들의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여행사 50개 중 49개는 망하거나 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호조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여행업 관련 분야가 지금은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 관련업에 투자를 하셨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 그대로 깡통 주가를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한 부호는 말합니다. 현재 재정 상태나 동시대의 자금의 흐름, 돈의 융통 등을 한눈에 보지 못한다면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한 식당업을 창업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한눈에 보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식당업을 차리게 되어 투자금 2억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 투트랙 강의를 보다 보면 타 강의에 비해서 솔직하고 게다가 출연하시는 분의 채널까지 소개시켜주며 위민 전략을 합니다. 타 강의에서는 보지 못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강의도 합니다. 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구매 대행업, 쿠팡,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게 되면 10,000명 중 1명 살아남는다고 할 만큼 상위 1%만이 돈을 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제 의견으로도 그 분야에서 코로나 여파로 자식 키우면서 생활하기에는 벅차다고 봅니다. CS 반품도 그렇고 재고 문제, 상품 소싱하여 지속 가능한 상품 선택 문제 등등.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가지고 있는 돈 털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면 마치 군전이었고 취업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상품의 99%는 중국산이기에 허접한 물건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저도 중국산 카메라를 샀다가 반품도 안 해주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온라인 셀러 홈페이지도 요즘은 주가가 반토막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단순 정보나 동영상을 보고 섣불리 온라인 사업을 뛰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돈 벌기를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한 연봉 100억대의 자산가는 말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설령 그 일이 진정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여도 자신의 몸 상태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소화불량이거나 변비가 있어서 오래 못 앉아 있다거나 어린아이들 학교에 데리고 가야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이든 온라인 사업이든 자신이 못하게 되면 누가 나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한 유튜버도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을 접었다고 합니다. 현실은 냉혹하여 나 대신 이끌어줄 대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